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농특산물 판매도 늘어나게 되면 이는 곧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전남의 다양한 전통시장들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몰이나 야시장 등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고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성과들은 사실 눈에 크게 띄지 않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전통시장 침체와 활성화는 단지 전통시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서민경제와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지역의 많은 부분을, 우리 지역 서민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우 최근에 지자체나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골목상권과 같은 지역의 서민경제와 같은 맥락에서 문제점과 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동네에 조그마한 마트, 또 세탁소, 과일 가게, 또 채소 가게, 조그마한 식당, 미용실 이런 정말 우리 서민 경제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곳이거든요.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의 경제 상황,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통시장과 서민 경제의 주축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쌍두마차죠. 골목상권, 소상공인, 또 다양한 이 지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전통시장 또 서민경제 활성화의 방안들을 찾아야 될 거고요. 우리가 서민경제, 지역의 서민경제 얘기하면 전통시장을 가장 많이 떠오른대요. 사실 전통시장만에 국한돼서 우리 해결책을 찾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그 해결 방안이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또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어우릴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되겠고요. 우리 지역에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이웃들, 또 우리의 생활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또 정치인들, 또 우리 주민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할 때 뭐 서울에 있는 광장시장이나 그제 부산 다녀왔는데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이런 데 다녀왔거든요. 그런 데들도 전통시장이라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그런 데의 활성화는 별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문제들이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전통시장 활성화의 문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 그 전통시장들. 사실 이제 광주 전남의 경우 전통시장, 전남 특히 전통시장 점포의 월 평균 임대료가 19만 7천 원이라고요. 전국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전남,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의 79.8%가 소형시장이고요. 중대형 시장이나 대형 시장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의 산지에 있는 이 소형 시장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 소형 시장의 활성화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서민경제의 활성화, 그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일 거예요. 사실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농촌이 되게 많은데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기는 굉장히 소규모 농업들을 하잖아요. 이게 좀 대규모를 해야 유통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텐데 여기는 그렇지 못하니 그 시골에 계신 분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조금 지어놓은 그 농산물들을 사실 마땅한 판로가 없는 거거든요. 이걸 어쩔 수 없이 직접 들고 나와서 장에 와서 파시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소형 시장들은, 소형 전통 시장들은 그 현재 농촌이 처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그 출구가 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중요할 수 있겠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계속 인구가 줄잖아요. 예전에 인구가 어느 정도 있을 때 형성되어 있던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다 쇠락해 있단 말이죠. 상당수가. 근데 이 전통시장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모두 다 그 활성화를 하려고 들면 당장 물건을 팔 사람도 살 사람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판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시장을 다 활성화하는 정책,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는 같다. 그래서 뭔가 좀 필요한 거점별로 전통시장들을 활성화하고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전통시장은 정리에 들어가는 이러한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 상권을 아우르는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우리 지역 소형 시장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이제 사람들 역시 이제 불편하고 노후화되고 또 찾아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시장을 잘 찾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남 지역의 전통시장은 분명한 양극화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에 있는 동부시장이라든지 청호시장, 또 순천의 아랫장, 여수의 서시장, 또 나주에 있는 목사골 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 현대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활성화 부분에서는 매우 앞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 소재지에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읍면 소재지에 있는 그런 오일장 같은 경우는 시설 현대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심에 소위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시장을 방문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불편사항을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주차장 시설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가서 평가를 해보면 절대적인 수치는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차 시설의 확보가. 근데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보면 주차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이것은 물론 인근의 주민들이 주차를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시장 상인분들이 아침에 출근하셔서 퇴근하실 때까지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은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자정의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또 불청결 또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상당한 그런 그 지원으로 인해서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시설이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 즉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 그게 굉장히 그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보존이 오래 가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남의 일처럼 남의 건물이나 남의 시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래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런 청결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그 도심 지역의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상인의식, 주차장 이용 같은 이런 부분도 상인의식에 어떻게 보면 결에서 나오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친절, 또 그리고 또 주차장 이런 부분, 또 그 서비스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게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거 이제 그 현대화하는 예산들이 많이 투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케이드 중심으로 이렇게 만든다거나 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설을 현대화하는 문제와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이 두 가지는 시설적인 측면이겠고, 그 다음에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게 역시 이제 그 신용카드 문제일 거예요. 좀 그 전통시장 가면 신용카드 점점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그렇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서 파는 것들을 또 이렇게 택배 서비스를 실시하는 뭐 이런 것들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그 방법일 텐데요. 2017년 기준에서
전통시장 전국 그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비율이 66.9%라는 건데요. 그 부분은 강주 전남도 큰 차이는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택배 서비스 비율도 전국이 42%,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강주는 16%, 전남이 10%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흥읍에 가면 고흥읍 시장에서 주변에 고흥은 생선이 많이 나니까요. 예전에 저희 다 생선을 그 숯불에 구워 먹었었죠. 숯불에 구운 것과 전자레인지에 구운 건 확실히 맛 차이가 있는데, 그걸 아침마다 그 숯불에 구워 가지고 이걸 택배 서비스를 하세요. 근데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역의 상품들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옛날 맛들을 찾아가는 이런 방식의 택배 서비스를 하는 거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고요. 여전히 이제 많이 남아 있는 문제는 신용카드 문제나 이런 이 결제 수단의 간이화, 이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거는 근데 이제 기존의 전통시장에서 그 영업을 하시던 분들의 관행과 현재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요구와 이것들이 좀 불일치가 있고, 금방 어떤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히 노력해야 할 문제로도 보입니다. 네, 이제 주차장 문제, 청결, 그리고 단말기 설치, 택배 서비스 등 이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특히 자영업자들의 대표적인 사업장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왜 필요하고 중요한 걸까요? 예, 우리 그 전남도의 소상공인 전체 그 수는요, 13만 2,903개 업체거든요. 그 중에서 소위 영세자영업자라고 하는 그 비율이 한 6만 1,000곳, 46% 정도 차지하거든요. 전국 평균이 25.9%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만큼 우리 전남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부분입니다. 얘기입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전남도는 116곳이 있고요. 그리고 점포수는 8,900여 곳, 또 종사자분들은 12,000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분명히 전통시장의 수라든지 또 점포라든지 또 종사자들도 많습니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서 농촌 지역이 많다는 거죠. 농촌 지역에 있는 읍면 소재지의 오일장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도시화가 상대적으로 덜 돼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단점일 수가 없습니다. 장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농촌 지역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남도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읍면 소재지 전통시장, 특히 오일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그러니까 해당 군의 어떤 재정 지원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전라남도가 통일된 읍면 소재지 오일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통일된 매뉴얼이 필요하고요. 특히 그 인근 관광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근의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전통시장과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을 해서 외지인들이 특정의 지역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있는 전통시장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전통시장 활성화가 왜 필요하냐? 그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영세 자영업자들을 한 판에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물건 파는 사람 모아주고 물건 사는 사람 모아줘서 서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 시장인 거니까, 그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문제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전남의 경우에는 소규모 그 농업 종사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아주 적은 규모지만 스스로 이렇게 재배한 그 경작물을, 농작물을 와서 직접 팔 수 있는 농로들, 그런 통로들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는 중요한 문제일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가 이런 원래적인 의미의 활성화로 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토요시장 만들어가지고 저녁에 막 쿵짝쿵짝 해가지고 사람 불러들이는 정도가 되면 그 원래 시장의 활성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그저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 거는 아니고, 원래 시장 본래의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전통시장과 이제 관광산업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이제 원래 시장의 본래의 기능을 잃으면 안 된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제로페이 등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전남에서도 실행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정책이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산소호흡기에 연명하고 있는 바로 소상공인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대책이 예를 들어서 세금 감면이라든지 또 전기료. 요즘에 그 소상공인들 막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전기료가 나오고 더욱이 이제 올 여름엔 작년보다 더 무덥다고 그러는데 전기료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료의 지원이라든지 또 2년 동안 27.3%라는 최저임금이 그 30%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에 오른 그걸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상하수도 이렇게 직접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골목상권 상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이제 어쨌든 전통시장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도 나오고 지역화폐도 나오고 막 하는데요. 이게 전통시장에만 쓸 어떤 화폐를 하면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통시장을 가야 되겠다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이 내가 충분히 있으면 여기 갔으나 저기 갔으나 똑같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 그 구매력을 높이는 것, 이게 전통시장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게 만드는 것, 이게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제로페이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좀 그래요. 그게 좀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가 싶기도 하고, 중국은 공산당이 지도하면 또 대부분 따르니까 그런 것이어서 그런가, 저기는 왜 저렇게 급속하게 활성화되는데 우리는 안 그런가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로페이도 어쨌든 좋은 결제 수단으로서 앞으로 더 활성화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수수료도 조금 더 낮춰야 된다. 특히 영세 규모 상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높고,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수수료가 높으면 그 이익이 신용카드 회사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대자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민들의 이익을 빨아서 대자본으로 들어가는, 이거는 줄이고 그 서민들 사이에서 돈이 돌게 하는 시스템들은 더 좀 활성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 중에 하셨던 그 최저임금 인상은 제가 다른 정책하고 같이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보는 게, 그거 지금 최저임금에 6,200원에서 6,800원을 받게 되면 그 누구냐면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조카하고 아이들이거든요. 애들이 그 돈 모아가지고 대자본을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모아가지고 예전에는 못 사 먹었던 카페라떼도 한 잔 사 먹고 옛날에는 못 사 먹었던 초코파이도 한 사 먹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경제를 활성화하는, 예전에 못 가봤던 떡볶이집에 한 번 더 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돌아가는 경제 구조가 되는 것이어서 지금 최저임금의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영세 상인들의 상당수는 알바생 하면서 못 두고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한테 시급의 인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 큰 영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굉장히 조중동을 비롯한 이 보수 언론들이 이데올로기화해서 그 공격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건 실제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상공인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 경제 구조가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 감사합니다. 전남도와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로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까지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